많고 많은 문화용수 속 당신의 취향을 찾아드립니다. 문화의 어중간히 발담그기 문어발 문어발! 안녕하세요. 문어발의 조국인 김정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인씨. 저희 일주일 만에 다시 왔습니다. 저희가. 네, 저희가 첫 이제 복귀 영상을 찍은 뒤에 이제 그때 복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올리겠다. 아, 맞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네. 분들이 저희 복귀를 기다려 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또 아우, 예. 설마 했는데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그러니까요. 저희가 4년이란 시간이 흘렸지만 아직도 저희를 기다려주신 분이 계셨는데, 네, 저희 네. 유튜브 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렸죠. 그 그래. 구민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네, 저희 다이아 K님이 남겨주셨고요.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어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다이아 K님 아시는 분은 아니시죠? 모르시는 분 같던데요? 아시는 분인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 닉네임만 보고는 진짜 유추가 안 되시는 분이긴 한데, 맞아요. 네. 아무튼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를 기다려주셨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네.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저희가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좀 얘기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각자 좀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오늘은 담당이 있습니다. 그쵸. 예. 바로 바로 국인 씨가 오늘 준비해 오셨죠?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 주제는 필름 카메라입니다. 또 필름 카메라 매니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특히 또 좀 필름 카메라를 자주 찍고 있어가지고 이걸 좀 소개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아, 20대 초반에는 진짜 필름 카메라 많이 찍다가 이게 한동안 휴식기 20대 초반이면 벌써 이게 세월이 거의 그쵸. 이제 한 나, 10년 이상은 지나간 이 취미인데 그러게요. 예. 네. 또 한 10년 만에 거의 15년이네요, 진짜 이제. 작년에 사실 이게 생일 선물로 제가 필름 카메라를 하나 받게 돼가지고, 그러면서 좀 다시 찍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오랜만에 찍으니까 또 옛 생각도 나고, 예전에 즐겼던 이 감각들이 좀 다시 떠오르면서 요즘 좀 필름 카메라를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저희 세대는 뭐 다들 일회용 필름 카메라 들고 수학여행 갔던 기억이 있는 세대잖아요, 다들. 정우 씨도 그래도 그 세대 맞나요? 그럼요. 저는 그래도 많은 기억이 있긴 제 했는데. 아직 기억이 생생한 게, 제 경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국룰 수학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쵸, 다들. 그쵸. 네. 제가 그때 딱 32장 들어가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들고 오. 간 기억이 납니다, 아주. 아니, 그때 그러면은 반 친구들도 다 네. 이렇게 하나씩 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정우 씨가 유독 좀 특별하게 챙겨온 거였나요? 그때는 다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면 그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디지털 카메라가 디카가 있으니까 그런 게 다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디카가 있어도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런 맞아요. 집에 보물을 초딩한테 빌려준다? 그거는 그냥 어디 갔다가 두고 오란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뭐 필름 카메라, 자동 카메라 있어도 그것도 좀 고가였기 때문에 이제 그쵸. 아이한테 주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대부분의 우리 초딩들은 일회용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던 그 기억이 있고. 근데 사실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카메라가 달려있는 기기를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이라는. 그쵸. 네. 굳이 근데 이런 시대에서 필름 카메라를 찍으시는 가장 큰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일단은 약간 감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쵸. 아무리 우리 스마트폰이 있고 네. 그걸로 그리고 디카 있어서 카메라로 뭐 사실 수백 장 찍으면 뭐합니까? 그 자체 그쵸. 감성이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네. 근데 이 필름 카메라를 찍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감성의 끝판왕. 이 약간 뭐
굳이 말하자면 감성 발사대라고나 할까요? 아, 그쵸. 또 이게 또 셔터를 누르는 순간, 네. 그쵸. 이 감성이 그냥 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사진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요즘 또 워낙 기술이 발달돼서 너무 사실적으로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뭐 100배 줌, 뭐 아주 모공까지 다 보이잖아요. 아니 뭐 1억 화소 뭐 이런 네. 것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약간 사진에서 감성을 느끼기가 좀 어렵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 뭐 필름 카메라도 그렇긴 하지만 옛날 스마트폰이 다시금 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쵸. 오히려 그쵸. 약간 네. 좀 덜 깨끗하게 나오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 느낌이 좋은 느좋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 느좋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좀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이 발음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처럼 이 필름 카메라로 찍는 것 자체가 그 감성을 느끼기에 너무나도 좋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의 결과물 자체도 이게 감성적이고 느낌이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필름 카메라를 더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음에도 필름 카메라를 더 찾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가 아무래도 이게 한정돼 있잖아요. 이게 컷수가 한 그쵸, 롤이 네. 뭐 적게는 뭐 24컷에서 뭐 한 36컷 그 사이로 찍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좀 한 장 한 장 좀 소중하게 찍게 된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그리고 디카로 찍으면 바로 결과물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쵸. 필름은 찍고 내가 뭘 찍었는지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찍고 나서도 이제 그런 현상소에 맡겨서 그 결과물을 또 기다려야 된다라는 점에서 약간 그 기다리는 그 시간마저도 약간 감성의 영역으로 느껴지는 카메라를 들고 찍고 내 결과물을 보고 그 과정 자체 모든 게 다 감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좀 이 감성을 느끼기에 가장 극대화 될 수 있는 그런 행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첫 번째 주제로 소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도 참 그거랑은 비슷한 게 어쨌든 저도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지만 여행을 가면 이게 핸드폰은 바로바로 보이잖아요. 이 결과물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장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 막 20장, 30장씩 찍어요. 그냥 막 셔터를 왜 누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난사를 한단 말이죠, 사실상. 아니 근데 또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잘 나온 사진이 있는데도 나중에 어디 업로드하거나 그럴 때도 불편해요. 왜냐면은 아니 내가 생각한 베스트 컷이 뭐였지라는 것 때문에 그 20장 중에 또 고르는데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걸 찾는데도. 근데 또 이 필름 카메라는 그게 또 좀 신중하게 찍다 보니까 내가 뭘 찍었는지를 나중에 확인할 때도 그리고 뭐 어디에 올릴 때도 딱 그 사진만 선택하기에도 쉽다라는 장점이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또 필름 카메라의 또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아까 국인 씨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상을 하러 가야 된다는 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갤러리를 잘 확인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지를 갔다 와도 어디를 갔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사진을 찍었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 필름은 나중에 어쨌든 요즘에는 GPS로 확인하죠, 그런 거 이제. 그쵸. 여기 거기였지. 맞다. 그런데 이제 필름은 어쨌든 현상을 하고 그걸 받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사진을 한 번 더 확인하니까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네요. 네. 바로 이어서 그런 이게 필름 카메라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필름 카메라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와도 연결이 됐는데 초기 자본이 크게 들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 필름 카메라를 조금 더 이제 취미로 시작하게 된 게 20대 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이걸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뭔가 사진을 찍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던 시기인데 디카를 살 돈은 없었던 거예요.
아, 그쵸. 지금 이 젊은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디카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이게. 맞아요. 생각보다. 아니, 예. 지금도 비싸죠. 뭐 거의 네. 100만 원 돈에 육박하니까. 아, 그쵸.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은 또, 예전 디카랑은 다르게 DSLR이라는 이제 아예 하이엔드 카메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예전에도 뭐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뭐 싼 것도 뭐 한 50만 원 뭐 이렇게 비용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러다 네, 보니까 그쵸. 예. 내가 좀 값싸게 좀 시작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토이 카메라라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필름 카메라가 있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그걸로 시작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도 한 3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만 원이면 필름 카메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필름이 한 롤에 한 2,000원, 네. 3,000원 이랬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이 아주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시대가 너무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그 2010년대 초반, 뭐 2000년대 후반 뭐 이 시기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필름도 엄청 저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한 5만 원이면은 필름을 진짜 한 10롤은 내가 카메라를 사는 돈 포함해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저렴한 돈으로 이제 감성적인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사진 찍는 그 행위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취미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DSLR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좀 초기 자본이 크게 들지 않다라는 점에서 좀 장점으로 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필름 카메라를 따로 사지 않더라도 요즘에도 뭐 일회용 카메라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회용 카메라로도 이제 좀 즐길 수 있다라는 점이 이 필름 카메라를 좀 즐길 수 있는 점에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가성비가 좋죠. 이 어떤 다른 취미들을 생각하면은 어쨌든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즐기기에 좋은 취미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 취미를 시작하실 때 이게 뭐 장비부터 맞추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보통. 아, 그쵸. 근데 이제 뭐 여타 취미들, 뭐 그 취미를 뭐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골프라든지 낚시 같은 취미들은 어쨌든 장비가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으니까 장비를 맞추시는데 보통 장비 가격이 이제 100만 원, 뭐 200만 원 막 엄청나게 고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리고 그런 것들은 또 특히 입문자용으로 시작하더라도 그게 좀 가격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취미들은.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좀 가성비 좋게 즐길 수 있는 취미다. 이 필름 카메라를 즐기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저는 필름 카메라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를 가지고도 좀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필름을 바꾸면은 좀 더 색감이 달라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름 카메라라는 취미의 범주 안에서 뭐 필름에 따라서 아니면 또 뭐 필름 카메라도 종류가 많으니까 카메라에 따라서 좀 다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하나의 취미임에도 좀 다양한 매력들을 느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디카는 막 셔터를 막 난사해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필름 카메라는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찍다 보니까 이 사진 찍는 재미를 조금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죠. 아무래도. 어쨌든 이렇게 국인 씨가 이제 필름 카메라의 장점만 너무 설명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국인 씨가 어쨌든 이 취미를 하시면서 좀 단점도 많이 느끼실 거 아니에요. 아, 그쵸. 네. 근데 이 단점이 사실상 그 장점과 바로 연결이 돼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 장점 첫 번째가 초기 자본이 안 든다라는 점이 장점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적게 든다. 거의 안 든다. 근데 이 단점이 초기 자본은 적은데 비용이 계속 들어요. 아, 유지 비용이 든다. 유지 비용, 어떻게 보면 유지 비용이 든다. 왜냐면은 매번 필름을 또 사야 되고, 그리고 필름을 사면은 이제 뭐 현상, 스캔, 요즘에는 인화를, 그러니까 직접 사진을 안 뽑고 그 필름을 스캔을 해서 디지털 파일로 보통 받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현상을 해야 되니까 매번. 그래서 뭐 필름 값, 그 다음에 그 현상 값. 근데 요즘에 또 필름 값이 제가 처음 이 취미를 즐길 때와는 다르게 거의 10배가 뛰었습니다. 10배가. 10배요?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2,000원, 3,000원? 한 2,000원? 근데 요즘은 네. 필름이 진짜 저렴한 필름이 뭐 한 14,000원. 그래도 그냥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게 한 뭐 18,000원에서 2만원. 그러니까 그 한 15,000원에서 2만원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6방을 찍기, 그리고 거기에 뭐 현상 스캔하는 비용이 한 5,000원. 이러니까 뭐 보통 뭐 한 36장 찍는데 한 25,000원씩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게요. 이게 대충 계산했을 때 한 장당 한 800원, 900원 돈이 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찍으면서 800원, 800원, 800원. 아, 그거를 생각하고 찍게 되나요, 근데? 아니 그렇진 않죠. 근데 이제 그렇진 그러니까 않지만. 이제 비용적으로 봤을 때 결국 약간 그렇게 비용이 나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초기 자본은 적게 드는데 계속 비용이 좀 적은데 꾸준히 든다. 이게 은근 좀 부담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에서는. 그리고 또 단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이 사진을 좀 하나 한 장 한 장 신중히 찍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단점으로 보면은 이제 마음껏 찍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또 하나하나 이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뭐 만약에 내가 어쨌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다다다다다다 찍어야 잘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환경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어쨌든 좀 신중히 찍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그 결과물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는 없다라는 점이 또 단점이기도 하죠. 한편에서는 그게. 이게 그런 것들을 감성의 영역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걸 즐기면은 그게 장점이 되는 건데, 이제 좀 그게 충분히 나에게 감성으로 다가오지 못하면은 좀 불편함과 이제 단점으로 느끼게 된다라는 점이 또 이 필름 카메라를 이런 찍는 과정에서의 단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어쨌든 구기 씨가 지금 장점과 단점 얘기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저도 이제 제가 찍은 경험을 좀 다시 떠올려 봤는데, 이게 제가 사진 찍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점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로 좀 구기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입문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네. 제가 여행을 가서 이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진 곳곳에 이걸 내가 언제 찍었지 싶은 사진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제가 피사체를 두고 찍잖아요, 보통 사진을. 네네. 근데 피사체가 가운데에 없거나 아니면 이게 좀 생각지도 못한 다른 곳이 찍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카메라의 원리로가 좀 달라서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안 그래도 필름 카메라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몇 개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여기에 렌즈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가 이게 보이는 뷰파인더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필름 카메라들은 대개가 이 연결돼 있지가 않아요. 이 렌즈와 이 뷰파인더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DSLR 그런 SLR 종류들은 렌즈랑 뷰파인더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여기 렌즈에 보이는 대로 요 뷰파인더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되게 똑딱이 카메라, 뭐 컴팩트 카메라, 그리고 대다수의 뭐 일회용 카메라, 필름 카메라들은 여기가 연결돼 있지 않단 말이죠. 보세요, 지금도 이 뷰파인더는 여기 위에 보이는데 이 렌즈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길 기준으로 가운데를 맞췄을 때 얘는 오히려 약간 밑에 있거나, 그런 이게 옆으로 보면 약간 틀어져 있거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개는, 그래서 뭐 이 카메라에 따라서 요 뷰파인더 안에 그런 가운데 그 마크를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가운데니까 여기에 맞춰서 찍어라, 이런 걸 좀 알려주는 것도 있는데, 일회용 카메라나 이런, 이게 그 말씀드렸던 토이 카메라,
종류거든요. 이런 토이 카메라들은 그런 게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를 맞추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약간 그런 걸 알고 계시면은 내가 조금 더 가로로 찍었을 때는 내가 보이는 것보다 렌즈가 조금 더 밑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걸 좀 고려하시면은 또 잘 찍힐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카메라를 찍을 때 이렇게 가리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제 손가락이 나옵니다. 손가락이. 그리고 일회용 카메라들은 이 화각이 되게 넓게 찍히기 때문에 와이드하게. 그래서 이 손가락을 잘못하면은 사진의 태반이 손가락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명쾌한 답변. 어쨌든 이 자기의 카메라 렌즈를 좀 감안해서 예측샷을 어쨌든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어쨌든. 네.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어쨌든 이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을 하면은 이 빛이 세거나 아니면 반대로 좀 어두울 때도 사진이 선명하게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필름 카메라는 좀 그런 게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강할 때와 그다음에 햇빛이 없을 때. 오히려 근데 햇빛이 풍부할 때는 필름 카메라는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필름 카메라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햇빛이 없을 때. 그쵸. 그때가 문제가 되죠. 왜냐면은 사진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인화해 보면은 검은색만 주르르르르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심령 사진을 제가 종종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좀 방지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늘진 곳이나 아니면 실내 이런 곳에서는 가능한 한 플래시를 터뜨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회용 카메라 좀 기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요즘에 플래시가 같이 있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플래시를 터뜨려서 조금 찍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어두운 곳에서도 그래도 좀 양질의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게 되죠. 네. 어쨌든 이런 필름 카메라를 입문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좀 여러 가지 공부도 좀 필요하겠네요, 이게. 맞아요. 또 사실 근데 취미에 모든 들어가는 취미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또 그것 또한 이제 취미의 재미 중에 하나죠. 또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이런 공부가 좀 필요하지만 이 공부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카메라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근데 사실 이 카메라가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사실 이 초보자분들은 어떤 카메라를 선택해야 될지도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구긴 씨가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물론 필름 카메라도 뭐 그런 DSLR처럼 엄청 고가의 제품들 엄청 많아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저도 이 취미를 즐기는 그 시작점에서도 그렇고 약간 좀 가성비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좀 입문자들이 접하기에 좋은 필름 카메라를 몇 가지 좀 가지고 와봤고 이렇게 5가지 종류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그 일회용 필름 카메라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 제작을 한 거예요, 이건. 근데 아마 요렇게 비슷하게 생긴 일회용 카메라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일회용 카메라로 좀 시작을 하시는 게 좀 가장 무난하다. 왜냐면 한 3만원 정도 되는 비용을 들이면은 뭐 25,000원에서 3만원 사이면은 뭐 이런 필름 카메라 찍고, 그 다음에 요즘에 현상 스캔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요 필름 로그라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전국에 필름 이런 카메라를 포함해서 필름을 파는 필름 자판기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필름 로그에서 뭐 이런 일회용 카메라를 구매하시면은 이제 사진을 찍고 현상 스캔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회용 카메라로
또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조금 더 계속 이 취미를 즐겨보고 싶다. 그래서 매번 또 일용 카메라를 사기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좀 시작했던 그런 토이 카메라로 이렇게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른 제품인데 거의 비슷한데 코닥의 M38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게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보시면은 그러니까 일용 카메라는 그 한 번 쓰고 이제 다시 보내야 되거나 더 못 쓰는데 얘는 이렇게 필름실을 열면은 필름을 넣고 계속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름만 요거는 제품을 한 번만 사면 필름만 계속 갈아 껴주면은 쓸 수 있기 때문에 다회용으로 이제 내가 조금 더 일회용 카메라를 한두 번 즐겨봤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싶으시면은 요 제품 이게 토이 카메라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필름 카메라 아니면 뭐 토이 카메라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뭐 제가 추천드린 M38 말고도 또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요. 뭐 색상이나 디자인 이제 골라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찍고 싶다 하면은 이제 약간 자동 카메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자동과 수동의 차이 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이게 요런 이 토이 카메라들은 이게 뭐 플래시도 내가 다 일일이 켰다 껐다 해야 되고 초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요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만 이제 찍히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플래시를 끄고 말고 외는 근데 자동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초점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빛에 따라서 플래시가 자동으로 켜져요. 그럼 내가 여기 플래시를 켜야 되나 꺼야 되나 라고 생각을 안 해도 좀 빛이 어둡다 싶으면은 자기가 자동으로 플래시를 켜주죠. 그래서 이제 찍기가 아주 간편한 말 그대로 내가 그래요. 찍고 싶은 그 환경에 맞춰서 자동으로 해주는 그래서 그런 자동 카메라 종류 3가지를 조금 가지고 와봤고요.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리코 마이포토 줌 미니 라는 제품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대부분의 자동 카메라들은 좀 이게 최신 제품들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만들었던 이런 자동 카메라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카메라들 중에 어떻게 보면 유물을 발굴하는 거죠. 이제 중고품들을. 그죠. 요 리코 마이포토 줌 미니 같은 경우에는 중고가가 잘 구하면은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고가는 아니네요. 또. 네네. 그래서 중고긴 하지만 그래도 6만 원, 7만 원 사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든지 자동으로 해주는 제품을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줌이 돼요. 2배 줌까지 돼가지고 적절하게 내가 줌 당겨서까지도 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보다도 나는 좀 너무 줌을 많이 하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제품은 이게 후지 실비라는 제품이거든요. 네, 요 제품은 이제 이게 번호마다 달라요. 실비 뒤에 붙어 있는 번호마다 다른데 요거는 125mm까지 줌이 더 많이 되는 제품이고 요 실비 제품들은 되게 한 2000년대 초반까지 나온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나온 제품이 많아요. 이 리코 요 제품은 90년대 초반 제품이거든요. 92년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쵸. 거의 저요 동년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고장날 확률이 그래도 좀 더 높죠. 근데 이제 요 실비 제품은 그래도 좀 후반에 90년대 후반, 뭐 2000년대 초반, 그래도 더 최신 제품이다. 그래서 그런 면이 또 좋고 줌도 많이 되고 또 뭐 후지 감성이라 그래서 그 후지의 색감을 또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또 찾는 제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저는 갖고 있지 않은데 비슷한 그 동급으로 펜탁스 SPO라는 이런 브랜드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도 이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가격에 맞춰서 그리고 디자인에 따라서 한번 골라서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품들은 되게 좀 10만 원 내외로 가격이 형성된 것들이 많아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는 제가 생일 선물로 받았던 요거는
코니카 빅미니라는 네. 제품인데요. 이게 약간 이제 좀 비싸요. 이거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보통 한 20만 원 이제 사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 겉에도 철이에요, 철. 소리가 다른 소리가. 이 네. 감성이 다릅니다. 얘는 그래도 줌이 되는 모델은 아닌데 아무래도 요런 부분, 외관이라든지 또 요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게 아니면은 굳이 막 이런 엄청 비싼 제품을 굳이 고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요즘 그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구기 씨도 그 종종 그 작업물들을 인스타에 올리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 그 사진을 아주 잘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이제 아주 참 감성이 넘치는 사진들을 보여주셔가지고 이 네. 장소는 어딜까 이렇게 좀 궁금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인 씨가 이제 사진을 찍으시면서 좀 이 추천할 만한 장소 몇 곳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장소. 네. 이게 약간 원주 기준으로 얘기해야 될지. 근데 저는 지역을 떠나서 그 지역에 있는 하천 주변이 좀 제일 좋으면서도 편한 스팟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천은 어쨌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도 있고, 하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찍는 피사체를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뭐 내가 강을 찍으면 물을 찍거나 아니면은, 그리고 하천에는 뭐 요즘에는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산책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다채롭게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각 지역의 하천들, 그리고 또 하천에는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인물이 담겨있는 사진이 또 그 사진을 좀 풍부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하천에 많이 찍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필름의 감성을 좀 잘 살리기에 좋은 곳이 골목길들. 그래서 약간 좁은 그 골목길 사이사이에 있는 뭐 담벼락 아니면 집, 이런 곳들이 또 이 필름 감성을 담아내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들이죠. 이 필름 카메라라는 취미가 이제 어쨌든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를 또 한 번 더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겠네요.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근데 약간 한편으로 든 생각이 분량 조절을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 이게 자기 취미 자랑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법입니다. 이게 진짜 원래 저희 놀라셨겠지만 저희 당초 계획은 15분짜리 영상을 만들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컴팩트하게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좋아요. 너무 길게 했습니다. 저희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좀 마무리 멘트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취향을 찾아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좀 저희가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때 어쨌든 저희의 취향이 여러분들의 취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끝내면 어떨까 싶은데.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의 취향이 여러분들의 취향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습니다. 조국인 김정호였습니다. 모두 안녕.